안녕하세요.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5월 27일 오후인데요. 이게 저녁에 올라갈지 내일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강병진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고고TV가 요새 몇 명 안 봐요. 그죠? 몇백 명, 1000명 이하로 계속 보고 있죠. 제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수의본고사하고 마이너스니까 편집을 안 해주겠다고 어제 그저께부터 편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혼자 하는데요. 강병진 님이 아마 분당동에 사시는 분일 거예요. 분당에 사시는 분인데, 10만 원 이상의 후원을 했어요. 약 일주일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또. 거의 안 들어옵니다. 후원금이나 자율구독료 만 원도 안 들어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할 용기가 납니다. 제가 제가 분당에 삽니다. 분당에 사니까 분당, 강남 또는 서울에 계신 후원자분들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아마 한 달 내에 작은 모임을 만들 겁니다. 아마 요새 고고 TV를 얼마 안 보시니까 나오실 분도 있을지 않으실지 모르는데 제가 아마 게시를 한번 할 거예요. 그동안 제가 12개월에 다 돼가는데 꾸준히 후원을 하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만 원 이상을 후원자라 그럽니다. 후원을 5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후원을 하시다가 이제 4.15 총선 이후로 정치에 염증을 느끼시고 미래통합당이 참패하니까 좌절과 실망을 느끼시는 분들이 요새는 저뿐만 아니라 고고TV뿐만 아니라 다른 방송도 잘 안 봐요, 솔직히. 근데 이제 부정선거 음모론, 부정선거를 갖다가 주장하는 몇몇 대형 유튜브만 지금 조회수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아마 한 달 전으로 해가지고 제가 한번 자리를 마련할 겁니다. 물론 소주값은 그동안 저한테 후원을 해주셨으므로 고고TV가 소주값은 냅니다. 아마 강남이나 분당, 강남에서 만날 확률이 많아요. 강남에서. 그렇게 아시고 강병진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일단 올립니다. 문재인의 쪼잔한 기부, 그리고 막대한 국가 부채, 즉 외상이면은 소도 잡아먹는다 하는 게 문재인의 경제 생각이다. 경제의 기억자도 모르는 게 문재인이고 문재인 정권이다 하는 건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이 문재인 정권을 치고 우리가 정권 보수 야권이 또는 중도층이 일반 시민 상식 있는 합리적 지성 시민이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려면은 문재인의 경제 대참사와 늘어나는 폭증하는 국가 부채 그리고 신음하는 서민청, 그죠? 자영업자.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의 조국과 윤미향 사건을 보면서 비도덕, 비정의, 비양심적인 면을 공격하면서 정권을 찾아야 한다. 안 바뀔 거예요, 제 논조가.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가 4개월치 급여 30%인 2,388만 원을 기부해서 실업 대책에 사용하겠다 하고 속보로 뜨고 특종으로 뜨는데요. 아주 지랄을 하는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문재인이가 이 착한 기부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건 착한 기부가 아니죠. 사악한 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늘어나는 국가 부채 그리고 그게 하등 소용이 없이 밑빠짐도 없게 물붓기 의식으로 하는 늘어나는 국가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일단은 뭐 문재인을 갖다가 싫어하니까 조질나게 까고 시작해야죠. 이 문재인이가 4개월 치불급 2,388만 원을 실업 대책에 사용하겠다고 기부를 해요. 그리고 어? 청와대에 있는 노영민이라든가 김상조라든가 정의용이라든가 장관급 참모와 차관급인 수석 비서관들도 30% 기부를 갖다가 동참을 했고 또 정부의 정세균이도 그러고 정부의 장차관급 이사 고위직 공무원도 4개월 동안 30%를 낸다. 그래서 이 청와대 대변이라는 애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장차관급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 반납분 등은 약 140명 정도다. 문재인을 포함해서. 그래서 140명 정도가 30%를 4개월 동안 반납해서 18억 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발표를 18억.
얘네는 참 좋아하는 숫자가 있어. 우리가 보면은, 그죠? 왜 4개월이야? 4자를 좋아해. 그리고 18억원이야. 왜 18을 좋아해? 어? 참 기기묘묘하죠, 숫자라는 게.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딱 하나 찍고 나올 게 뭐냐? 두 가지가 있죠. 미래통합당 84석에서 6개월 동안 30%를 기부하기로 했어요. 그것만 해도 20억이에요. 20억. 그런데 행정부의 장차관급이나 청와대는 미래당보다 크죠. 미래통합당보다. 미래통합당에서 20억 내는데 이것들은 18억뿐이 안 내나. 그리고 저기 민주당 애들도 뭐 4개월인가 3개월 내놓는다는데 그게 내놨는지 안 내놨는지 모르겠어 나는. 얘네들도 내놓을지 안 내놓을지 몰라. 왜? 얘네 맨날 1가구 2주택 이상인 사람은 집을 팔아라 그러면서 하나도 안 팔고 결국엔 주식으로 뻥튀기 하고 지네 재산을 부동산으로 뻥튀기 하는 게 이 정권이죠. 특이한 사항이죠. 그죠? 과거 보수 정권도 안 그랬는데.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이러고 나서 그죠? 아니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아주 급격하게 세를 잃은 야당에서도 20억을 내놓는데 대통령 참모와 대통령을 포함해서 왜 18억뿐이 안 내놓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는 딱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럼 대통령 너는 뭐 하는 자리인가? 너는 삼권 분립위에 지금 제왕적이고 황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얘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선한 기부하고 지가 뭐 대단한 것 같이 자꾸 튀어나오는 것이 역겹다는 거죠. 지가 깜빵이 집은 이명박이가 보면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았다. 5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았다. 그죠? 그 돈을 갖다 다 학생들 장학금으로 썼다. 그리고 얘가 하는 말이 뭐예요?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나라는 실업이 공포스러울 정도로 늘고 있죠. 코로나 사태 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은 국민들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돼요. 다른 나라 이렇게 실업이 폭증하지 않았어요. 일본, 미국, 유럽은. 그러면은 지 정책을 잘못해서 소주성이라든가 52시간이라든가 대기업을 압박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탈출을 도운 이 사람이 이 문재인이라는 작자가 꼴락 2천만 원 내놓고 실업 대책에 사용하겠다. 이런 망발을 한다는 거죠. 이걸 또 빠는 문바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는데 형편무인지경이에요. 욕지거리가 나올 정도예요. 이 정도면은 2,300만 원 네가 30% 내놔가지고 쉽게 말해서 고졸 전문대 졸생 등에 한 명뿐이 안 돼. 한 명의 연봉뿐이 안 돼. 그죠? 최저임금을 받으면은 야근 조금 더 하고 그러면은 1년에 연봉이 2,400만 원 된다. 고졸자가. 공장 노동자도 그렇고. 그런데 네가 4개월 동안 30%를 내놓는 게 2,388만 원이다. 그걸 실업대출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선한 코스프레를 하는 이 작자를 우리가 가만둬야 될 것인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에서 한 명을 갖다 고용하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수많은 재정과 세금을 뜯어가지고 쏟아붓고, 그죠? 실업률은 10%, 실제 체감 실업률은 40%, 30%까지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대통령인가 하는 문제가 되죠. 그렇죠? 아주 지겨워. 고고태보다. 인상 보세요, 인상. 인상이 점점 이상해져. 인상이 이상해져. 문제는 뭐냐? 지금 매일경제나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매일경제는 반문재인 세력이에요. 경제신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경제도 그렇고. 그래 경제신문에서 국가 부채를 많이 다뤄요. 그 일반 신문에서도 조선일보가 유독 좀 많이 다뤄요. 솔직히 말해서. 얘가 지금 우리가 박근혜 말기에는 한 37% 정도 됐어요. 37% 정도. 국가 채무 비율이 GDP 대비. 근데 올해만 해도 벌써 45%, 46%까지 간다. 1년 동안 얘네들이 올해 1년만 해도 3차 추경이 한 40조 정도 나오면은 올해만 해도 국가 부채가 한 20조가 늘어난다는 거고 3년 동안 하면은 250조가 늘어났다. 문재인이 있을 때. 근데 250조를 갖다 국가 부채를 갖다가 해외에서 빌려와 가지고 그거 시잘데없는 나이 드신 분 애들 이렇게 주고 그게 전혀 경제 활성화를 못 이루고 더 경제는 폭망으로 가고 있다. 요점은 이거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 대책에 있어서
얘네가 지금 코로나 대책을 1차, 2차 추경이 나오고 또 3차 추경을 하고 뭐 별 지랄을 다 해요, 지금. 어? 그 애들 갖다 뭐 무상급식을 주는 걸 더 준다 그러고 또는 학비도 공짜로 해준다 그러고 또는 애들이 뭐 돌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것도 몇십만 원인데 10만 원을 더 준다 그러고 지금 이런 식으로 다 해요.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대선을 노리고 이제 더 풀어주겠다는 건데 핵심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이 돈이 그런 데서 여기저기 찌글찌글 쓰면은 쓰면은 그 돈이 지 표현되는 좋지만은 국가 동력이 망가지고 국가 경제가 폭망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생산적인데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생산적인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죠. 그래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에서 생산을 하고 월급을 주고 고용을 창출하고 거기서 소비가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좌파 정권이기 때문에 큰 정부, 작은 기업을 원하고 있다고. 그게 기본적으로 남미형이고 동유럽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그거까지도 뭐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돈을 더 빌려온다는 거야. 지금 보면은 얘가 이제 그만둘 때 2022년쯤 되면은 국가 부채가 박근혜 말기는 38% 정도뿐이 안 됐는데 38%, 56%까지 늘릴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2년 동안. 2년 내지 3년 동안. 정권을 재창출하면 창출한 1년 후까지. 그럼 뭐야? 거의 2배가 늘어난다는 거야. 얘 집권 5, 6년 동안에. 그럼 5, 6년 동안에 국가 부채를 2배 늘렸어. 근데 여러분이 이 나이 드신 분들은 경제에 관심 없는 분들은 자꾸 이런 방송을 안 보시는데 이 빛이 여러분들 빛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빛이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자손적으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게 기업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래서 100% 포퓰리즘으로 가가지고 100% 파퓰리즘으로 가가지고 국가가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에요.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영국, 프랑스, 중국 이런 애들은 기축통화라고 걔네들은 국가 부채가 100% 되든 200% 되든 지네 돈을 찍어가지고 갚아버리면 돼. 국가 부채를 빌려가지고 해외로부터 빌려가지고 쓰는 건 우리 내부에서 쓰는 거니까 그 내부에서 쓰는 거는 지네들 달러 찍고 엔 찍고 위안화 찍고 프랑화 찍고 파운드화 찍어서 갚아버리면 돼. 근데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외국에서 이걸 딱 보고 있다. 어쭈 저 대한민국 저 한국 저 문재인이 봐라. 그래 부채 늘려라. 그러다 어느 순간 외화를 쳐버리면은 박살난다는 거죠. 쉽게 말해가지고 헤지 펀드의 공격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 그죠? 외환위기가 또 닥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런이 나간다는 거죠. 저거 대한민국에 가진 게 뭐가 있어? 제조업 몇 개뿐이 없어. 삼성전자뿐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저 내수가 없는 나라야. 우리나라는 5천만 인구에서 내수로 가지고 경제를 일으킨다는 건 힘들죠. 근데 저것들이 저렇게 해? 해외에서 돈을 불려 가지고 밥 사 먹고 얘 말대로 소고기국 국가 재난기금을 받아서 소고기국을 끓여 먹어서 감격스럽다 이런 나라야. 내수가 조금해. 근데 해외에서 엄청나게 돈을 빌려서 밥 사 먹고 여기저기 길거리에 뿌린 돈 가지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는 거죠. 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 기업은 죽고 있는데 그런 몇 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없다는 게 나와서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흥분하는 건데 말할 거 한 3분의 1도 못 하겠는데요. 응? 지금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 위기를 딱 보면은 1997년 IMF 위기, 2008년에 리만 브러더스 금융 위기, 그죠? 그 다음에 현재 코로나 위기인데 코로나 위기는 앞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었고, 그죠? 예상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랬지만은 당시에 2008년의 금융 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됐던 위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로나 위기는 어떻게 될지도 몰라. 솔직히 말해가지고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약이 개발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금융위기가 한 5년이 가죠. 5년이 그 당시에도 이렇게 이명박이는 이런 식으로 국가 부채를 안 늘렸단 말이야. 안 늘렸단 말이야. 그래가면서 제기를 했어. 세계 유일무이하게. 그 당시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와서 노무현 말기에 온 거예요. 그게 노무현 말기에. 그게 와가지고 이명박이랑 걸출한 경제 전문가가 대통령이 돼서
다음에 2009년에 그 슈퍼 예산을 편성하게 돼요. 10%. 그죠? 10% 슈퍼 예산을 편성하는데 얘는 지금 몇 년 동안 거의 10%씩 막 3년 동안 이러고 있잖아. 문재인은. 그죠? 앞으로 더 늘리겠다는 소리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슈퍼 예산을 이명박이가 10% 정도 2008년 9년에 하면서 정액 10% 정도 정액하고 나서 다음 해에 국내 총생산이 10%가 또 증가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투입한 국가 부채만큼 생산성이나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가고 국가 생산이 그냥 똔똔으로 맞춰져 버려. 그래 다 회수를 해버려. 근데 문재인 같은 경우는 계속 돈만 들어가 9%, 10%, 13% 국가 부채는 계속 늘어. 올해만 해도 한 105조, 120조 늘고 한 1, 2년 동안 하면 3년 동안 250조가 늘려. 근데 250조 들어갔는데 나오는 건 하나도 없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려. 경제는 더 추락하고 있고 소비는 더 떨어지고 있고 생산은 갖다가 더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얘네가 지금 얘네가 2018년에 보면은 정부 지출을 7.1%나 늘렸어. 그리고 2019년에도 9.6%나 늘렸어. 얘네가 제가 말씀드렸죠. 이명박이가 금융위기 말에 금융위기 때 2008년 9년도에 정부 예산을 10% 늘렸어. 근데 다음에 10%를 갖다가 성장을 시켰어. 그래서 국가 부채를 갖다가 상쇄시켜버리고 성장률이 없애버려요. 기업 플랜들이었으니까 세계화 플랜들이었으니까 김영삼이라는 사람은 아니 이명박이라는 사람은 근데 이 문재인이라는 경우는 2018년에 보면은 정부를 지출을 7.1%나 늘려. 근데 다음에 GDP는 3%뿐이 안 늘어나. 4%를 까먹어. 그 다음 2019년에 지출을 10%나 늘려. 2019년에는 정부 지출 빚이에요. 이게 빚. 늘렸는데 오히려 GDP는 1.1%만 늘어. 그러면 뭐야? 9%나 까먹어. 국가 부채를 늘리면서 국가 부채를 그걸 갖고 왔으면서도 뭐예요? 생산성과 소비는 국내 총생산은 더 줄어들어 버려요. 이게 지금 문재인의 그 정치라는 거죠. 100% 파퓰리즘이고 이거는 남미형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굉장히 특이하게 독단적인 문재인의 망조 경제예요. 이거는 문재인의. 응? 그래서 얘네는 지금 말이지 재정을 가지고 모두 한다 그러잖아요. 선한 재정 정책. 그죠? 선한 재정 정책이라고 말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아니 열불이 터져 열불이 저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좋은 채무론이 어디 있어? 좋은 채무론이 빚이라는 건 전부 다 나쁜 거예요. 그리고 경제를 잘하는 이명박 같은 사람이 솔직히 그거는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명박 같은 걸출하게 경제를 잘하는 사람이 나라 빚을 땡겨가지고 그죠? 국가 빚을 땡겨서 국가 빚보다 더 많이 벌었어. 이거는 돼. 근데 얘는 좋은 채무는 들고 나오고 그걸 비추를 가지고 GDP를 늘리려고 그러는데 늘려지지도 않아. 이 상태로 가면 3년 동안 250조 정도 늘어나는데 2년 하면은 또 250조 더 늘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우리 가계부채는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니까. 공공부채나 국가부채나 지방채를 따지면은 3천조가 넘어 3천조가. 3천조가. 근데 3천조를 말을 생산을 할 만한 생산 기반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우리가. 내수 가지고는 안 되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5천만이 무슨 내수가 있어봐야 일본도 지금 1억 3천 인구에 내수가 그렇게 있으면 허득허득 되는데 그죠? 중국에 13억 15억 인구인데 내수만 가지고 왜 안 하는 것이냐? 수출하고 세계화 시대인데 그죠? 그러면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 빌린 것만큼 우린 더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빚을 갚죠. 근데 해외에서 빌린 것만큼 더 까지고 있어. 이 나라는 문재인의 경제, 문재인의 3년, 앞으로 2년은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 돈이 우리는 괜찮아. 우리 나이 때면은 뭐 집도 있고, 뭐 승용차도 좋은 거 하나씩 갖고 있고, 그냥 몇십 년만 견디고 우리는 깨꼴락되면 되니까. 애들이 문제라는 거지. 애들이. 저것들이 아무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요새 애들이. 솔직히 말해가지고. 의식이 깬 애들이 없으니까. 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취직하고 즐겁게 놀려고 그러는 것 뿐이 없으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지.
이렇게 연변을 토해도 말하고 싶은 거 3분의 1분이 못했습니다. 어? 얘가 지금 보면은 GDP 순위가 계속 밀려요. GDP 순위가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만 해도 GDP 순위가 7위, 8위 그렇게 돼 있었어요. 박근혜 말기에. 근데 얘네는 작년에 GDP 순위가 두 단계로 밀려요. 두 단계. 그런데 GDP 순위 점점 떨어지면서 국가 부채 그 신장률이 세계 탑으로 가고 있다고. 이 나라가 뭐가 먹을 게 많다고 막말로.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